아이고, 이거 유튜브 올라갈 때는 이게 영상이 중간에 끊길 것 같아요. 중간에 그 앞부분이 좀 끊겨서 올라가겠네요. 예. 아, 이거 참. 지금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녹화를 시작한다는 걸 지금 잊어먹었어요. 예. 혹시 유튜브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뭐, 보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아, 참.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요. 원래는 그동안 이제 여러, 도로 이제 나뉘어졌고, 그 외에는 이제 서울은 특별시, 예, 수도니까 특별시,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요 이제 100만을 넘은 지역, 인구가 100만이 넘은 지역들은 이제 광역시로 바꾸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1950년도 이후에 이제 1980년도, 90년도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광역시가 광주광역시였죠. 예. 전라남도에서 이게 분리가 된 그런 광역시가 되겠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이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도시들을 이제 다시 광역시로 바꿔주는,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거에 좀 많이 주저하는 면이 많았었습니다. 뭐 사실상 안 시켜준다고 봐도 무방했었죠. 이게 왜 그랬었냐면은, 인구가 지금 사실 100만이 넘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긴 해요. 예. 지금 뭐 용인, 뭐 고양, 그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지금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더 있어요. 예. 그런 지역들이 이제 100만을 넘어가다 보니, 수원도 있군요. 예, 수원이란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났어요. 네. 그런 지역들이 이제 인구가 100만을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이제 광역시로 계속 떼어내 버리면요, 사실 경기도라든가 그 외에 이제 뭐 전북, 전남 이런 쪽도 계속 이제 도시들이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도시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도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100만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광역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을 이제 지키지 않은 거죠. 뭐 그리고 솔직히 법적으로 봐도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은 광역시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은 그냥 관례상 100만이 넘으면은 광역시로 떼준 거예요. 근데 21세기 들어서는 그 관례를 너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지키지 않았던 거죠. 문제는 이제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습니다. 전남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1986년에 이제 분리가 되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광주를 제가 사실 가봤거든요. 예, 제가 가봤는데 좀 제가 거기 이제 아는 그 스트리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테이크피님. 예. 지금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테이크피님이 광주에 사세요. 예. 근데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광주 뭐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2010년도 들어서 이제 광주광역시가 어느 정도 발전이 점점 이제 더뎌지면서 이제 거의 뭐 정체가 되는 순간까지 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쉽지 않은 이 도시 이 발전,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이제 21세기, 이제 2020년도 들어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들은 이제 따로 이제 특례시라고 하는 이 조항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예, 별개의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가 아닙니다만은 기초자치단체죠. 뭐 그 특례시는, 예, 일종의 특혜를 그 특례시들에게 자치 어느 정도 이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권한이 많고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조금 권한이 낮은 그런 특혜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도시들이 이제 용인이 있고요, 고양시가 있고요. 예. 수원은 지금 특례시 지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됐었나? 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지금 수도권에서는 현재 특례시, 예, 고양이랑 용인 뭐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특례시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 특례시가 무슨 소용이에요. 어쨌든 경기도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얼마 전이었죠? 그 총선 당시에, 저번 총선이었죠.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수도권 통합과 관련된 약간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먼저 이제 내놓게 됩니다. 네. 이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을 이제 모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수도권 이 메가시티,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는 이 공약이 이제 점점 생기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도 그 정책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메가시티라는 이 형태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동안은 이제 특별자치도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보다 조금 더 권한이 높은 그런 형태의 그 특별자치도라는 걸 만들었죠.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랑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에도 이제 각 지역이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잘 없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가 되면서, 아예 그 특별시, 뭐 광역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메가시티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러죠? 구상이 점점 그 전북특별자치도, 광역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점점 탄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충청권에 이제 그 특별시, 그 다음에 경상, 이제 대구 경북 쪽, 대구 경북 쪽이 아니군요. 이 부울경 쪽에, 대구 경북 쪽도 맞네. 죄송해요. 대구 경북 쪽에 이제, 그 다음에 부울경 쪽에 이제 특별시를 이제 제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 구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일단 먼저 추진이 되고 있는 그 특별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 공식 명칭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광주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때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이제 뽑게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이제 하나의, 예, 특별시가 되는 겁니다. 시가 되는 거예요. 예, 도가 아닙니다. 자, 이 다른 이런 통합특별시들과 한번 좀
뭐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고 지금 구상 단계지만은 일단 지금 먼저 만들어지고 있는 이 통합특별시에 대해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좋은 점이 뭐냐, 이 기존에 이제 광역시였던 이 광주 있잖아요. 이 광주가 도 중심에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이나 뭐 대전 충남 그다음에 부울경 이런 애들은요, 광역 솔직히 대구 경북 대구 광역시가 이 경북의 이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죠.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치우쳐 있죠. 치우쳐 있고 제가 지리가 좀 약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 충남 같은 경우도 대전이 중심에 있지 않죠. 아무래도 이 광역 도시권에 이렇게 속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의 반발이 꽤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가 중앙에 전라남도 중앙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한다 그러면은 이 광주를 중심으로 이 발전이 골고루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통합특별시들보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주특별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가 이제 과연 보수의 성지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이제 반반으로 갈려버리는, 여론이 반반으로 갈려버리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대구의 민심이 정말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을 좀 이제 여당, 그러니까 정부보다는 야당이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지금 정부가 좀 못한다라는 지금 생각도 가지고 있기는 그 주민분들이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대구 주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지지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못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드러난 거죠. 뭐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정부를 도와야 되겠느냐, 아니면 야당을 지지를 해가지고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겠느냐,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과반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두 당이 모두 지금 대구에서 밉보였다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어느 당의 후보가 이 지금 대구광역시장 이제 후보가 나오겠죠. 이 두 당의 후보가 둘 중에 이제 누가 당선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곳이다. 이거는 적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뭐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저번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지금 토대로 해가지고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뭐 옛날에는 이제 뭐 민주당이나 뭐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이 이름을 달고 이제 출마를 했었지만 계속 고배를 마셨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당선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김부겸 전 국무총리입니다. 네. 이분이 정계 은퇴를 한번 하셨잖아요. 정계 은퇴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죠. 그 당에서 제발 대구에 출마해 주십사 하고 이제 삼고초려 해가지고 데려온 분이 모셔온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김부겸 총리가 결국에는 진짜 고심 끝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마를 한다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좀 여론조사가 좀 어떻게 됐을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 여론조사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대구라는 이 지역 상당히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아직도 참 깜깜합니다. 예. 물론 이제 사실 이거는 재보궐선거 이제 한정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한 3월 말 정도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단수 공천, 그 다음에 경선 지역들이 이제 다 확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선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깜깜하다 싶은 곳이 이제 경기도 쪽, 그 다음에 근데 재보궐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는 이 지역들, 이 지역들에 좀 깜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후보가 안 나오고 있죠? 네, 후보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긴 했어요.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적정한 후보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나오셨던 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본인들은 그 공천 신청을 했는데 당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다 이분들 지금 신경 안 쓰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출마 좀 해주십사, 경기도에 출마 좀 해주십사 하면서 계속 읍소하고 있는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참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을 지금 계속 까가지고 이거 중립성을 계속 좀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실제로 봐도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현 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었죠.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다고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붙어 있었잖아요. 야, 세상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배신자 프레임을 붙인 게 몇 년도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2016년도죠. 예, 2016년도에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으니까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읍소하기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글쎄요, 그거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이 그냥 출마를 해달라? 이게 지금 이치에 맞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정치에
예, 배신자가 어딨어요? 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 뭐지? 이 보스를 보고, 보스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고, 그 뭐지, 배신자 프레임을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 딱지, 보스라는 표현도 진짜 좀 말도 안 된다. 그 민주주의 정치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니, 솔직히, 보스? 무슨 이게, 이게 무슨 뭐 경제 쪽에, 뭐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그 갓 태어났을 시절, 뭐 조선시대, 왕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 이상해. 무슨, 뭐, 보스고 나발이고 그게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정치에. 예. 이거 배신자 프레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예.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전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신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딱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가 얼마나 좀 허울만 있는 그런 체계였는지 그게 참 증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굉장히 좀 씁쓸해요. 네. 민주당 비판은 안 하냐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지방선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을 지금 이 상황에서 까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은 일단 국민의힘을 까고요. 뒤에 이제 그 외에 정치권 이야기 할 때 이재명 대통령 좀 많이 깔 거예요. 예, 그때 좀 많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 장동혁 대표가 대표시니까 당을 대표해가지고 사과를 좀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 대표로서 한번 그 사과는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장동혁 대표도 당의 대표라는 이런 생각보다 뭔가 좀 자기 정치, 그러니까 내가 그 당의 대표다, 내가 더 높다 이런 생각밖에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이번에 공천위원장이 이번에 사퇴를 했죠. 지금 지방선거는 경기도지사 제외하고는 일단 다 지금 공천을 다 완료했고 자기의 역할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할 거야. 지금 일단은 이 공천위원장 지금 새로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누가 갈까요 지금? 그런 것들이 참 국민의힘 미래가 참 깝깝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끝이 났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야기. 그 외에 이제 정치권 소식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자막을 따로 오늘 준비를 못했는 게 이제 그 디스코드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환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할 때마다 매일 환율을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저희가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좀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앞에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지금 자막을 사실 이 자막과 관련해서 좀 따로 미리 그
그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환율이라는 게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직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해가지고 컴퓨터가 그 고장이 나버려서 정말 하여튼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환시장 그러면은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519원 10전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원 10전 올랐네요. 지금 환율이 며칠 전에 1520원을 뚫었고요. 1530원까지 1536원 80전인가요? 까지 오른 지금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좀 줄었는데 어느 정도 좀 줄었는데 진짜 이 환율이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이 환율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재명 대통령,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돈을 푸신다면서요. 사실 제가 저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 돈을 푸는 게 정부의 역할이 맞아요,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럴 때 돈을 풀어야 하고요. 그렇게 또 국민들의 힘든 이 상황을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그거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이미 그 전에 2차례 돈을 풀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이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 환율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삽질 때문도 있기는 한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지원금 때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것 때문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돈을 풀잖아요. 이 돈을 확 풀어버리면은 사실 이 환율 자체가 이 원화 자체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돈 있잖아요. 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많이 지금 찍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화폐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희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 짓을 지금 2번을 했잖아요. 물론 저도 뭐 받아서 잘 썼습니다만은 받아서 잘 썼어요. 저도. 근데 그거는 주니까 이렇게 받은 건데 이렇게 그래 국민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2번이나 돈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또 취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야? 그 방침 중 하나가 그냥 단순히 달러를 팔아가지고 원화 방어하는 거? 그게 방법입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그냥 잠깐 그 불난 집에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임시 그 방편일 뿐이죠. 그거는 진짜. 결국 이 환율이
어, 올라가고,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예,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정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방법이 없었다. 그 방법도 없었는데 우리가 돈을 풀었다. 이 점을 정부도 지금 빨리 국민들한테 빨리 소상히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안 하겠죠? 예. 자기 잘못 인정하겠어요? 자기 다른 치적들이나 강조나 하려고 하겠죠.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잘한 것도 왜 많습니다. 왜 많은데 솔직히 경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돈을 풀어가지고 그 이후에 뭔가 이 환율을 이 원화 가치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 방침을 뭔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대단하다 이렇게 할 텐데 뭐 없었죠. 그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화 가치가 점점 더 해서 이제 더 갈수록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사태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죠.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참 물론 이제 이 이란 사태, 이 유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죠. 이 부분은 좀 분리를 하고 갈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죠. 제가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제가 안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노망이나, 뭐 치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 지지율,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온갖 수단들을 이제 다 동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국제적인 이제 왕따가 되어가는 이 미국의 모습, 그리고 이 미국 국민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들이 실패를 했죠. 솔직히 실패한 게 맞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도 막 죽어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던지라 그런 부분에서 되게 국민들의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완전히 본인이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려는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민들한테 좀 비호감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해진 거죠. 이런 굉장한 이런 조급함이 지금의 이 사태를 좀 불러왔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제왕적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은 사실 지금 입법 쪽 그리고 행정 쪽을 이제 공화당이 이제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마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독재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다 국민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이 신임을 받아가지고
각 주마다 이제 행정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는 이 각 주들의 이제 신임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상원이나 하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국민들, 그 다음에 그 각 카운티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지역구의 주민들, 그 다음에 각 주의 주민들의 이제 신임을 받아가지고 의원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선출을 하다 보니까 공화당이 이제 과반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이런 민주적 절차성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보수 대법관 우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무슨 제왕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약간 본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의 이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원유 이 장악력을 이제 더 굳건히 해 나가는 그런 방침을 이제 세웠던 건데, 그게 이제 본인 뜻대로 이제 또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방법 자체도 굉장히 정확하고 조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지금 정치적으로 꽤 몰려 있는가. 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꽤 몰려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사람이 진짜 궁지에 몰리니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그런 거 있죠. 저기 뭐 콘서트장이라든가 아니면 공항 뭐 이런데 자기 이름 붙이고 싶어하는 것도 제왕이 되고 싶어한다라기보다는 약간 그 성공한 대통령들이 이제 그 공공기관 이런데 이름이 붙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이러는 거지. 근데 정말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요, 사람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짓도 이제 하게 돼요. 예.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진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진짜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걱정인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도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테두리를 이제 정말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어기기 시작했던 게 베네수엘라 침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 침공이죠. 이란 전쟁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사람이 뭐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스의 월권이었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 좀 힘든 면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서 이제 하나둘 이제 법을 미국의 법을 이제 어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래에 가서는 진짜
어떤 행동을 할지 진짜 알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진짜 미국도 이거 한번 계엄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들도 한번 좀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지금 경선 토론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하루 걸쳐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바빠요. 예, 이걸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 경선 이제 토론회 이제 경선이 이제 본 궤도에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후보들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적인 이제 이야기들, 토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보와 후보 간에 이제 서로 존중을 해가면서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들을 했었고,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비 경선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뭐 영심이니 뭐니 당에 어울리는 사람이니 아니니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따져가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제 본궤도 올라가면서 그런 모습들은 두 당들이 좀 다 사라졌어요. 희한합니다. 두 당 모두 이제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는 하되 이제 상대 이제 후보와 서로 이제 말싸움도 이제 어느 정도 언쟁도 이제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이제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와 후보 사이 간에 좀 존중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이제 토론이 좀 건설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경선 토론회고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뭐죠? 이 공천이 이제 각 당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토론회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제가 각 후보들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들을 수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토론과 웬만해서는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토론회 관련해서 이 후보들이 각각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마 그 토론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봤을 때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수중계 정도만 진행을 하고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 이야기는 정치권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주에 있었던 뭐죠? 이 후보자들 그 여론조사 이런 것들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그 한국갤럽의 연령별 정당 지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1월, 2월, 3월 이 조사 결과입니다. 18세부터 29세, 그러니까 20대 이하에서는요, 이제 3월 통합을 일단 중점으로 볼게요. 민주당이 30%,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17%의 지지도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30대에서는요,
민주당이 37%, 그 다음 국민의힘이 20%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 다 지금 민주당이 30% 이상의 지지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보통 이게 기본적인 보통 지지도죠. 국민의힘은 지금 20% 이하를 3월 동안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조사는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1월 통합, 2월 통합은 밑에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요. 3월은요, 3월 3일부터 5일까지, 그 다음에 10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17일부터 19일까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이 조사들, 이게 통합을 한 겁니다. 네, 표본 오차는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리얼미터의, 이 정당 지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갤럽 보다 이 리얼미터가 기본적으로 이 정당 지지도가 갤럽보다 좀 많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3월 넷째 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이 18세부터 29세까지 까지 이 지지도를 봤을 때 27.6%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50.1%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30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도를 볼 것으로 이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요, 에너지 경제 신문에서 조사를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월, 2월 조사는요, 조사 일시 확인해 보시고요. 3월 거는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조사를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민주당이 확실히 지지도가 지금 높다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18세부터 29세까지는 국민의힘이 지금 1월, 2월, 3월 지금 다 높은 걸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 결과가 과연 어디 결과가 제일 맞는 결과일지 좀 한번 전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 조사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 방식이 좀 차이가 나서입니다. 이게 조사 방식이 밑에 안 나와 있네요. 이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담원과 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ARS 조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방식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 20대 이하 이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너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이죠. 결과값이 아예 지금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과연 어느 조사가 맞을지 한번 이거는 계속해서 좀 여론조사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0대 70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통합 보도록 할게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49%, 국민의힘이 25%의 지지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1%의 지지도를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이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층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존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이 50대가 이제 슬슬 이제 60대로 이제 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슬슬 이제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 70대 이상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민주당이 42%, 국민의힘보다 높습니다. 이거 진짜 민심이 진짜 지금 노인층의 민심조차도 지금 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리얼미터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 네. 자, 리얼미터 3월 60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넷째 주 결과인데요. 60대는 더 민주당이 50.9%, 국민의힘이 31.3%의 지지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5.5%의 지지도를 보일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는 한국갤럽이랑 이 리얼미터 이 조사 이 둘 다 70대 이상 이 결과 좀 보고 싶은 게, 노인들 지금 민심도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모양이네요. 네. 민주당 지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은. 네, 70대 이상, 이제 60대이셨던 분들이 이제 70대로 이제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오긴 옵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지금 그동안 그 전까지 이제 60대도 보수 우위였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70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보수 우위는 변함이 없어요. 원래 없어야 돼요. 근데, 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조사 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지방선거까지 한 60일 정도 지금 남은 상태예요.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남은 상태인데, 지금 이 선거 이 기간이라고 하는 한 2달 정도가 있잖아요. 굉장히 상황이 휙휙 바뀌는 그런 모양새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이 계엄의 영향으로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았었지만은, 이 총선 같은 경우에 저번 총선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 이 정치적인 이 사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막 추가가 되는, 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조사도 계속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지지도가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이 조사도 이제 매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 매주 진행되는 조사들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사는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방송 좀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야기도 좀 많이 두서서 없고 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정치 이야기만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교육감 쪽 이야기, 교육감 선거 이야기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교육감 선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살빠